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2017년 이후에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 이러면서 전 정부를 탓하기도 했거든요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북한하고 대화하는 협상에 취부로 훈련을 안 하는 거를 썼으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정치와 안보 집단의 무능에 대한 그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.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이번에는 무인기를 날려서 우리 군을 혼란에 좀 빠뜨렸습니다. 이 마땅한 도발 수단이 없어서일지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그 작은 도발일지 저희가 좀 중립기업 받고 한번 북한의 의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6일에 오전 10시 25분경 첫 번째 무인기가 서울로 직선으로 날아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인천 상공에서 4대의 무인기가 떴거든요. 근데 사실상 이 4대의 무인기는 서울로 온 이 무인기가 제대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란 활동을 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. 북한이 그동안은 뭐 ICBM 장거리 발사 미사일이라든지 고비형 구조로 도발을 좀 이어갔었는데 왜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무인기를 갑자기 날렸을까요?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비대칭 전력이라 그래요. 이게 기본적으로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 전력을 중심으로 한 통상병기들이거든요. 네. 근데 북한이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쪽으로는 막 핵 미사일 우리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고급 무기죠. 고급 네.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또 반대쪽으로는 이런 것들 화학 무기도 있을 수 있고 드론 같은 거 이게 무슨 뭐 실제적인 전력이 안 되지만 대한민국을 교란하고 괴롭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작전 형태를 보면 이건 기습이에요, 기습. 그리고 그것은 성동격서라는 그런 걸 수반하는 거예요. 우리가 다 핵실험 언제 하지? 지금 뭐 전원회의 한다는데 뭐 지금 미사일 또 쏘나? 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무인기? 그래서 뭐 호를 찔린 거잖아요. 계속 대한민국의 군 당국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. 북한 군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거잖아요. 적화하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뭐 전술핵도 이제 개발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인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 차원에서 아마 드론 무인기 훈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 군을 좀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였다면 좀 제대로 먹힌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5시간 동안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도 격추를 결국에는 못 시켰습니다. 네네. 왜 이렇게 작전에 좀 실패했다고 보세요? 저도 이제 온라인 대응을 하면서 계속 지켜왔는데 네. 무인기가 넘어온 것 같다라고 해서 군이 이제 엠바고를 걸었어요. 이걸 격추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저희 언론에는 알려주고 엠바고 보도 자제 요청을 한 상태에서 작전을 벌였는데 네. 결국은 이제 성과가 없었던 그 우리가 대응하는 그 전력의 값어치는 뭐 수백억이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거는 지금 1억도 안 되는 5대를 합쳐봐야 뭐 2억인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? 아무리 지상포 같은 것들 준비해도 이걸 갖다 잡을 수 있는 건가라는 그렇죠.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2m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과연 잡을 수 있는가? 네. 이런 의미에서 비유하자면 뭐랄까요? 테니스 라켓? 테니스 라켓 아무리 휘둘러도 이거 모기 잡을 수가 없잖아요. 라켓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크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모기가 안 맞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날의 그 참 허탈한 그 상황은 그런 거 아닌가. 근데 오늘 뭐 이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네. 이게 과연 그 훈련을 열심히 하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죠. 실제로 2014년에 좀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라온 이후에 우리 군이 저고도 탐지 레이더라든지 신형 대공포, 전파 교란 무기 같은 것들을 개발했다고 해요. 무기가 부족해서 일어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훈련을 더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2017년 이후에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 이러면서 전 정부를 탓하기도 했거든요. 예.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잘못된 지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? 일단 세 가지인 거죠. 하나는 이런 무인기 공격을 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느냐. 근데 마련됐다는 거잖아요.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항상 가동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. 가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운용해서 세 번째 거기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. 군의 변명은 이게 포를 쏴서 이게 안 맞고 그냥 어디론가 갈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이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훈련에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. 비단 지금 무인기 잡는 훈련뿐만입니까?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북한하고 대화하는 협상에 취부로 훈련을 안 하는 거를 썼으니까 군은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군은
그 사명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동아일보가 어제 아침에 단독 보도한 거에 따르면 벌써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넘어오진 않았지만 뭐 무인기가 엄청 날아다닌다. 네. 그런 자기들 첩보를 입수하고 대응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네. 이게 무인기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게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정치와 안보 집단의 무능에 대한 그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.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를 날릴 때마다 우리 군의 핵심 시설들을 찍어갔었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후 정말 큰 도발을 위해서 이런 정탐을 위한 목적으로 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선배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그건 정확히 맞는 얘기죠. 예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군사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뭐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대한민국을 골탕 먹이려고 훈련을 했다?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군을 잘 모르는 학자들의 얘기예요. 그리고 그것 하나만 보면 안 돼요. 어떤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. 그럼 큰 그림이 뭘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큰 그림이 하나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미국을 ICBM 핵미사일로 지금 한다는 게 북한의 빅픽처 아니에요. 이번 이 무인기 작전도 뭔가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그 정보를 왜 가져가려고 할까? 결국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겠죠. 그래서 네. 우리 군부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그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네.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키워드를 전술에게 잡았다면 네. 두 번째 키워드는 서해인 거예요. 서해. 서해는 지금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민감한 지역이에요. 네. 지금 백령도, 연평도 이 섬들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. 지금도. 네. 근데 지금 NLL이라는 미군이 함부로 그은 선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게 북한의 기본적인 주장 아닙니까? 그 지금 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인정할 수 거죠. 없다는 북한은. 거죠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가장 두려운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 어느 순간에 기습적으로 섬 하나를 점령한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핵 무기를 내건다. 섬 하나를 잃래 핵무기 맞을래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다는 거죠.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서해로 또 서울 강북 상공으로 네. 무인기를 날려는 훈련을 했다.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.